자, 이제 황금 기억 주기를 이용한 메타인지 향상을 위한 네모 도장 활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전은 실제 고3을 위한 버전이 아닌 중학생을 위한 초급형 버전으로 단기간에 중학생으로서 내신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버전만으로는 최상위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실력이 쌓여야만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초급형 버전으로 기본적인 메타인지 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하고 추후 실력이 쌓이고 나서는 오리지널 버전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오리지널 버전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나면 그때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론편 영상을 보지 않은 학생은 반드시 이론편을 먼저 보고 이 영상을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론에 따른 주기가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과제는 어떻게 하느냐? 수업 중에 진도가 나간 만큼 교재를 일단 풉니다. 선생님이 과제를 지정해 주는 경우에는 과제만큼만 하면 되겠죠. 특별히 지정해 주지 않으면 항상 진도가 나간 것까지 과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50분간 문제를 풉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50분간이면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 풀게 됩니다. 학생에 따라 편차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45분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인데 5분 정도 OMR 카드 작성하고 뭐 이런저런 시간을 뺀다 그러면 보통 40분에 21~22문제 풀게 되겠죠. 그러니까 50분이면은 평균적으로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 푸는 게 맞아요. 뭐 그 이상 풀면은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의 실력이 그만큼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 난이도가 좀 낮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평균적인 수준으로는 20문제에서 한 25문제 정도 푼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계속 과제를 끝까지 푸는 게 아니에요. 일단 50분간 문제를 풀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야 되는 시간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50분을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채점을 먼저 해요. 50분 푼 다음에 채점하고 그러고 틀린 문제에다가 네모 도장을 일단 찍습니다. 그리고 네모 도장의 첫 번째 칸에다가 X표를 해요. 자, 이렇게 네모 도장을 찍고요. 틀렸죠? 틀렸으니까 X표 이렇게 칩니다. 첫째 날이에요. 자, X표 이렇게 칩니다. 그 다음에 자, 해설을 이제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자, 지금 틀린 문제들 다 도장을 찍고 다 X표를 쳤죠?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뭐 한 문제 틀린 사람도 있겠지만 네 문제 다섯 문제 틀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학생들은 더 많이 틀렸을 수도 있고. 자, 문제를 많이 틀리는 건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뿐입니다. 자, 하지만 꾸준하게 딱 열흘만 해보세요. 이렇게 딱 열흘만 하면 점점 틀리는 문제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일단은 쭉 네모 도장 찍었죠. 그 다음에 X표를 칩니다. 그 다음에 틀린 문제에 대해서 해설지를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자, 해설지를 꼼꼼하게 읽는다고 하면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꼼꼼하게 본다는 얘기는 한 줄 한 줄 내가 이해가 되는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된다 또는 해설지가 너무 지저분하다 본인이 느끼기에 그렇게 생각이 들면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도 있겠죠. 해설지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남겨두고 학원에 와서 다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올바른 풀이법을 배우는 겁니다. 올바른 풀이법을. 여러분들이 다시 풀지 마세요. 자, 그러고 나면 이해가 됐다. 해설지를 보든 선생님의 설명을 듣든 아니면 선생님이 지금 유튜브에다가도 해설 강의를 올려놓으니까 유튜브에서 해설 강의를 봐도 되겠지. 자, 어쨌든 이렇게 이해가 됐으면 세모를 칩니다. 자, 그렇게 문제들을 다 이제 세모를 쳤겠죠. 이게 한 문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문제를 틀린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세모를 다 쳤으면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풀어서 맞으면 동그라미 치고요. 틀리면은 다시 X표겠죠. 그러면 X표 되면 어떻게 하냐?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세모를 그 다음번에 다시 세모가 되게 해서 다시 보고 왜냐하면 틀렸으니까. 물론
계산 실수라든가 실수가 틀렸을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세모는 쳐야겠죠. 왜? 내가 계산 실수를 했다는 것도 본인이 이제 인지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된 거니까 그 다음번엔 동그라미가 안 나왔다. 그럼 X표를 치고 그 다음번 다시 세모가 나와야겠지. 자, 그러면 칸이 부족할 테니까 도장을 한번 더 찍어서 지금 하는 걸 반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날이에요. 이게 첫째 날. 첫째 날이고, 자, 이 방법대로 지금 문제를 다 했는데 뭐 과제가 다 안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과제가 더 많을 수가 있잖아. 뭐 과제 다 끝났으면 좋겠지만 다 안 끝났으면 나머지 과제들을 같은 방법으로 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제를 모두 다 이렇게 틀린 문제에 네모 도장 찍고 X표 세모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쭉 풀어요. 그래서 맞았는지 이해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틀릴 수 있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의 이론에 따르면 10분 후부터 잊어먹기 시작하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채점하고 해설하고 이런 동안에 이미 1시간 정도 지난다고 봐야 돼. 30분 이상 지나니까 최소. 그러니까 망각곡선 이론에 따라서 1시간 안에 복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예요? 하루가 지났을 때 복습이 또 한 번 더 필요하죠. 자,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 다음 날이에요. 그죠? 다음 날에 틀린 문제들을 다시 쭉 풀어요. 이때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시간을 따로 내서 쭉 풀려고 안 해도 돼.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하루 안에만 풀면 되니까 여러분들 짬짬이 여러분 학교에서 쉬는 시간 있잖아. 그때 쉬는 시간에 한 문제 두 문제 그것도 새로 풀라는 게 아니잖아. 이미 풀어봤던 문제 다시 풀란 얘기야. 다시 짬짬이 틈틈이 시간 관리를 하는 걸 또 배우는 겁니다. 이래서 자, 그래서 자, 맞았으면 이제 동그라미겠죠. 보통 뭐 맞았다고 봐야겠죠.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쭉 틀린 문제들 다 네 번째 칸을 채웠겠죠.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한 번 더 푸는 거예요.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5칸을 채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만일에 O가 연속으로 3번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확실하게 본인께 안 된 겁니다. 아직 연습이 덜 된 거예요. 자, 선생님 뭐라고 했죠?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거. 여러분들은 수학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수험생이야.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이제 배워야 된단 말이지. 여러분들 틀린 문제를 다시 고민해서 고치는 학생이 있는데 그러지 마. 잘못된 경우가 되게 많아. 자, 문제 수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네모 도장을 채울 거를 감안하면 과제로 나가는 문제 수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여러분들 시간 꽤 걸립니다. 물론 훈련이 반복되면 본인이 이제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과제를 하는 주어진 시간에 본인이 몇 문제나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돼. 이 또한 메타인지 향상을 위한 훈련이야. 그러면 내가 1시간이면 1시간에 내가 몇 문제 정도 풀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거든. 그러면 나중에는 과제가 몇 문제 나왔으면 이 정도 내가 문제를 풀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는 걸 알잖아. 그게 메타인지야.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인 거야 지금. 자, 여러분들은 수학자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수험생일 뿐이야. 선생님이 왜 해설지를 보라고 하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는 문제를 풀기 위해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풀이를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를 고민해서 푸는 거는 어느 정도 일정 실력과 진도가 나갔을 때 하는 거예요. 대부분 문제는 이미 방법이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뭐 가우스 같은 그런 천재 수학자가 아닌 이상 고민해서 푸는 것은 잘못된 풀이를 익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에 비해서 효과가 적어요. 그 선생님이 예시를 들자 그러면 초등학생 때 이제 2, 4, 6, 8, 10 이렇게 하는 수가 나오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초등학생 때 보면 그거 200번째 수를 쓰라고 하니까 그 초등학생이 혼자 고민을 해가지고 200번을 다 썼어. 2, 4, 6, 8, 10 틀리니까 선생님이 다시 고치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학생은 200번을 다 써서 답을 쓴 거야. 그러면 분명히 그걸 세모로 고쳐졌겠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학생은 그렇게 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올바른 풀이가 아닌 거 알지 지금. 200번을 쓴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잘못된 방법을 익힐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기본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본기. 그 기본기는 해설지에 나와 있고 선생님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계산 같은 것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게 좀 노하우가 필요해. 많은 경험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직접
익히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이미 많이 겪어봤잖아.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좀 더 수월하다는 걸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이 맞다고 모든 게 맞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맞았다 하더라도 다시 풀어보는 거, 그걸 어떻게 다시 풀어보느냐, 해설지를 보거나 선생님의 풀이를 따라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어떤 설명을 하냐 그러면 가수가 노래를 불러. 그러면 노래 듣잖아. 너무 잘 불러. 감동할 수는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 노래를 듣고 똑같이 부를 수는 없단 말이야. 한 번 듣고. 그러니까 그 가수가 부르는 것처럼 어떻게 연습을 해야겠죠. 따라서 모방을 하잖아요. 뭐 춤 같은 거 생각해봐. 춤. 아이돌이 이렇게 춤을 추는 거 한 번 보고 할 수 있니? 잘 안 되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 그걸 춤을 따라 하려면, 잘 추려면 어떻게 하겠어? 계속 그 춤의 영상을 잘라서 보고 천천히 잘라서 보면서 연습을 하겠죠.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춤을 잘 추잖아요. 보통 보면 가수들 보면 다른 사람 춤 한 번 보면 바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죠. 그건 왜 그러냐? 일정 수준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연습을 안 해도 기본기가 되기 때문에 그 춤을 한 번만 보고도 따라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일정 수준에 올라와야지만 한 번 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럴 만한 실력이 아닙니다. 중학생이 아무리 잘해봤자 고3 수험생보다는 잘할 수가 없잖아. 그죠? 여러분들의 중학교 문제는요, 대부분 다 거기서 거기에요. 새로운 문제 거의 안 나와. 고등학생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화 문제라는 건 대부분의 문제가 이미 고등학교 때 개념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미 방법이 정해진 내용들이야. 그걸 왜 고민을 해? 좋은 방법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우스가 아니라니까? 수학자가 아니야. 창조를 하지 마. 좋은 방법을 따라하는 겁니다. 일단 중학교 때는. 알겠죠? 중학교 내용에선 따라하는 거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면 미적분까지 진도를 다 나가요. 이제 그때부터는 고3들은 내용을 다 배웠잖아요. 그때는 새로운 문제가 막 나와. 그때 가서 고민하는 거야. 그때는 해설 안 보고 이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익히는 단계지 여러분들이 창조를 하는 단계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자, 이 방법으로 공부하는 건 기초 실력을 쌓기 위한 과정이면서 동시에 이제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이야. 여러분들의 메타인지 능력은 형편이 없어요, 아직. 중학생용 문제 대부분은 새로운 문제가 거의 없다니까? 심화 문제를 하더라도 고등학생 때 배우는 내용이 대부분이야. 따라서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를 고민해서 푸는 거는 올바른 개념을 배우지 않고 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커요. 좀 전에 예시를 들어줬죠. 200번을 쓰는 학생이 있었다고. 그 학생은 그게 맞는 풀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고쳐져, 그게 쉽게. 일단 습관이 그렇게 들기 때문에 사고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는 올바른 풀이를 반복 훈련을 통해서 잘 따라하기만 됩니다. 자, 그리고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론에 따르면 1시간, 그 다음 언제죠? 일주일, 한 달, 이런 황금 주기가 필요하죠. 분명히. 자, 지금 과제를 하는 거는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1시간, 하루,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한 달의 복습 주기는 1일 테스트를 통해서 선생님이 시켜줄 거예요. 선생님의 시험은 항상 누적이야. 하기 싫어도 복습이 돼.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제를 똑바로 안 해와. 또는 과제를 안 해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선생님이 주는 1일 테스트가 여러분들은 과제가 안 했으니까 1일 테스트 자체가 처음 보는 상황이 돼. 물론 선생님이 1일 테스트의 문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긴 되는데 과제를 잘 안 하는 학생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지를 보게 되다 보니까 이 네모칸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스스로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메타인지 능력. 여러분들이 정말 실력을 올릴 생각이 있으면 스스로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그냥 선생님한테 과제 숙제 검사한다고, 선생님 책 검사한다고 그냥 선생님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네모칸을 채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학생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안 채운다고 혼내지는 않아요. 일부러 혼내지도 않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채워올까 봐.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하면
단기간 정말 한 달 안에 정말 실력이 금방 오릅니다. 딱 한 달만입니다. 딱 한 달만. 딱 한 달만 해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느껴요. 그 전부터 이미 느끼기 시작해. 느껴져. 실력이 오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의 그 전에 공부가 어땠습니까? 문제를 틀리면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풀었죠. 근데 그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복습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자, 여러분들의 일주일, 한 달 후의 복습 주기는 선생님이 분명히 시켜줘요. 하지만 이 1일 테스트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처음 보는 문제가 돼버리면 이 효과가 확 떨어져. 그러면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실력 차이가 한 달, 두 달이 되면 금방 벌어져. 차이가 난다. 똑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과제를 미루게 되면 선생님이 과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과제가 많지는 않지만 점점 밀리면 어떻게 되겠어? 잊어먹는 속도가 많아지죠. 하루만 지나도 절반 이상 까먹어요. 50% 이상 까먹는다고. 하루만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면 거의 80% 이상 까먹게 돼, 사람의 기억력은. 그러면 밀려 있다가 몰아서 하려면 어떻게 되니? 틀리는 문제가 더 많아지고 시간도 더 많이 걸려요. 그리고 밀리면 밀릴수록 틀리는 문제도 많아지고 누적되는 양이 많아지니까 해야 될 분량도 많죠. 그리고 효과도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씩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거는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딱 한 달만 이렇게 과제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 시키는 대로 딱 한 달만 나랑 약속합시다. 선생님 시킨 대로 딱 한 달만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오르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스스로 느끼게 돼요. 한 달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느끼게 됩니다. 일주일만 해봐도 느껴져요. 내가 실력이 이렇게 하니까 오르네? 실력이 늘고 있네? 라는 게 스스로 느끼게 돼. 자, 여러분들 수학이 왜 싫은 거야? 문제를 푸는데 자꾸 틀리니까 싫은 거 아니야. 뭔가 어렵고. 자, 여러분들 따라하는 건 어렵지 않죠. 틀리는 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틀리는 문제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틀리는 문제가 분명히 줄어듭니다. 딱 열흘 만에 보면 틀리는 문제가 반으로 줄 겁니다. 자, 선생님과 꼭 약속하고 파이팅 해봅시다.